5월 1일 비가 왔다. 신사과가 머물러서 이야기했다. 5월 2일 저녁 나절에 개였다. 원수 권율은 보성으로 가고 병마사 이복남은 본영으로 갔다. 순찰사 박홍로는 담양으로 가는 길에 와서 보고는 돌아갔다. 순천부사 우지적이 와서 봤다. 진흥국이 좌영에서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원균의 일을 말았다. 이형복, 신흥수도 왔다. 남원의 종 끝돌이가 아산에서 와서 어머니 영연히 평안하시다고 한다. 홀로 빈 동원에 앉아 있으니 비통함을 어찌 참으랴. 5월 3일 맑다. 이기남이 와서 봤다. 둘째 아들 우를 열로 이름을 고쳤다. 열자는 소리는 깊은 열과 같으며 뜻은 우미 도단하다. 추목이 무성하게 자란다는 것으로 매우 좋은 글자다. 저녁 나절에 강소작이 와서 보고서 곡했다. 오후 4시쯤에 비가 뿌렸다. 저녁에 부사가 와서 봤다. 5월 4일 비가 왔다. 오늘은 어머니 생신날이다. 슬프고 애통함을 어찌 참으랴. 닭이 울 때 일어나 눈물만 흘릴 뿐이다. 오후에 비가 많이 내렸다. 정사준이 오고 이수원도 왔다. 5월 5일 아침에 부사가 와서 봤다. 저녁 나절에 충청 우후 원유남이 한산도에서 원균의 못된 짓을 많이 전하고 또 진중의 장병들이 근무 이탈하여 반역질을 하니 장차 일이 어찌 될지 헤아리지 못하겠다고 한다. 오늘은 단오절인데 땅의 끝 모퉁이에서 종군하느라 어머니 영연을 멀리 떠나 장례도 못 지내니 무슨 죄로 이런 보답을 받는고.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구나. 5월 6일 맑다. 저녁 나절에 능성 현령 이계명도 상제의 몸으로 기용된 사람인데 와서 보고 돌아갔다. 정원명이 한산도에서 돌아와 부찰사 한효순이 좌영으로 나와서 병이라 하며 조리한다고 했다. 우수사 이억기가 편지를 보내와 조문했다. 5월 7일 맑다. 아침에 정혜사의 중덕수가 와서 미투리 한 켤레를 바쳤다. 거절하며 받지 않으니 제삼 간절히 받으라고 하므로 갑을 쳐주어서 보냈다. 송대기 유몽길이 와서 봤다. 서산군수 안괄이 한산도에서 왔다. 이원룡은 수영에서 돌아왔다. 5월 8일
맑다. 아침에 중 수인이 밥 지을 중 두를 데리고 왔다. 종이 이름을 연우로 고치고서 와서 봤다. 원균이 편지를 보내어 조문했다. 이는 곧 원수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5월 9일 흐리다. 아침에 이 형립이 와서 봤다. 순천 급제 강승훈이 응모해 왔다. 5월 10일 궂은 비 오다가 저녁 나절에는 많은 비가 왔다. 주인이 보리밥을 지어서 들여왔다. 부찰사도 주문하는 글을 보냈다. 녹도 만호 송 여정도 위문품을 보내왔다. 5월 11일 전 광양현감 김성희 제찰사의 군관이 되었다. 순천에 왔던 길에 와서 봤다. 부찰사가 순천부에 도착했다. 정사립과 양정원이 전하기를 부찰사가 와서 만나보자고 하는데 내 몸이 불편하여 만나지 못했다. 5월 12일 맑다. 이 원룡을 보내어 부찰사에게 문안했다. 부찰사는 또 김덕린을 보내어 문안했다. 저녁에 향사당으로 가서 부찰사와 함께 이야기하고 자정에야 숙소로 돌아왔다. 5월 13일 맑다. 어젯밤에 부찰사의 말이 상사가 보낸 편지에 영감에 대한 일을 많이 탄식했더라 라고 한다. 순천부사 우치적이 노자를 보내왔다. 너무 미안하다. 5월 14일 맑다. 아침에 순천부사가 와서 보고 돌아갔다. 부찰사는 부유 밑에 이르러 말을 쉬게 했다. 운봉의 박용이 왔다. 저물 무렵 찬수강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걸어서 건넜다. 구례 현에 이르니 현감 이 원춘이 와서 봤다. 5월 15일 개이다 비오다 하다. 구례 현감과 함께 종일 이야기했다. 5월 16일 맑다. 저녁에 남원의 탐후인이 돌아와서 고하되 제찰사가 내일 곡성을 거쳐 이 구례현에 들어와 며칠 묵은 뒤에 진주로 갈 것이다 라고 했다. 5월 17일 맑다. 남원 탐후인이 와서 고하되 원수 곤율이 운봉길로 가지 않고 명나라 촌병 양원을 영접하는 일로 완산으로 달려갔다 라고 한다. 내 여기 온 것이 헛걸음이라 괴롭고 괴롭구나. 5월 18일 맑고 새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김종료 영감이 남원에서 와서 봤다. 충청 수영 영리 이엽이 한산도에서 왔기로
집안 편지를 붙였다. 5월 19일 말다. 채찰사가 이 구례현에 들어올 것이다. 성 안에 머물러 있기가 미안해서 동문 바깥 장세호의 집으로 옮겨 나갔다. 구례 현감 이원춘이 와서 봤다. 저녁에 채찰사가 현으로 들어왔다. 5월 20일 말다. 첨지 김경로가 와서 봤다. 채찰사 이원익이 내가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군관 이지각을 보내더니 조금 있다가 또 군관을 보내어 조문하기를 일찍 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가 이제야 비로소 듣고 놀라 애도한다 라고 하고 저녁에 만날 수 있는가를 물었다. 나는 대답하기를 저녁에 마땅히 가서 뵙겠다 라고 하였다. 어두울 무렵 가서 배우니 채찰사는 소복을 입고 접대한다. 조용히 이를 의논하고 나올 때 남 종사가 사람을 보내어 문안했다. 5월 21일 말다. 박천 유해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한산도로가 공을 세우겠다고 한다. 5월 22일 말다. 박천 유해가 승평으로 가서 그 길로 한산도로 간다고 했다. 그래서 전라, 경상 두 수사와 가리포 첨사 등에게 문안 편지를 써 보냈다. 저녁 나절에 채찰사의 존사관 김광엽이 진주에서 구례현으로 들어오고 배흥립 영감도 왔다고 하니 그간의 종회를 풀 수 있겠다. 다행이다. 배흥립 동지와 구례현감 이원춘이 와서 봤다. 5월 23일 아침에 정사룡 이사순이 와서 봤다. 저녁 나절에 동지 배흥립이 한산도로 돌아갔다. 채찰사가 사람을 보내어 부르므로 가서 뵙고 조용히 의논하는데 시국의 그릇된 일에 대하여 많이 분개하고 다만 죽을 날만 기다린다고 했다. 나는 내일 초계로 간다고 했더니 채찰사가 모은 쌀 2섬을 보내주기에 이를 성박 주인 집으로 보냈다. 5월 24일 말다. 아침에 광양의 고 언선이 와서 봤다. 한산도의 일을 많이 전한다. 채찰사가 군관 이지각을 보내어 안부를 묻고 경상우도의 연해한 지도를 그리고 싶으나 도리가 없으니 본대로 지도를 그려 보내주면 고맙겠다 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거절할 수가 없어서 지도를 대강 그려서 보냈다. 5월 25일 비가 왔다. 아침에 길을 떠나려 하다가 비에 막혀 가지 않았다. 5월 26일 종일 비가 많이 왔다. 비를 무릅쓰고 길을 막 떠나려 하는데 사량 만호
변익성이 왔다. 잠시 서로 마주 보고는 그 길로 석주관에 이르니 비가 퍼붓듯이 쏟아진다. 엎어지고 자빠지며 간신히 악양 이정란의 집에 이르렀으나 문을 닫고 거절했다. 김덕령의 아우 김덕린이 빌려 쓰는 집이다. 나는 아들 열로 하여금 억지로 청하여 들어가 잤다. 행장이 흠뻑 다 젖었다. 5월 27일 흐렸다가 개이었다. 저녁 나절에 떠나 두치 최출룡의 집에 이르렀다. 유기룡이 와서 봤다. 5월 28일 흐리되 비는 오지 않았다. 저녁 나절에 길을 떠나 하동에 이르니 하동 현감 신진이 서로 만나보는 것을 기뻐하며 성 안 별채로 맞아들여 매우 간곡한 정을 베풀었다. 5월 29일 흐렸다. 몸이 너무 불편하여 그대로 머물러서 몸조리를 했다. 하동 현감이 정다운 이야기를 많이 했다. 6월 1일 비가 왔다. 일찍 떠나 청수역에서 말을 쉬었다. 저물녘에 단성 땅 박호원이라는 농사짓는 종의 집에 투숙하려는데 주인이 기꺼이 접대하기는 하나 잠자리가 좋지 못하여 겨우겨우 밤을 지냈다. 6월 2일 비가 오다 개이었다 했다. 일찍 떠나 단계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저녁 나절에 삼가에 이르니 삼가 현감이 산성으로 이미 가버렸기에 빈 관사에서 잤다. 6월 3일 비가 왔다. 비로 길을 떠날 수가 없어 그대로 묵었다. 6월 4일 맑다. 일찍 떠나려는데 삼가 현감 신효업이 문안의 글을 보내면서 노자까지 보내왔다. 합천 땅에 이르러 말을 쉬고 오리쯤 가니 길이 쌍갈래이다. 한 길은 곧바로 합천군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또 한 길은 초계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강을 건너지 않고 가다가 거의 십리쯤 가니 원수 권율의 진이 바라보였다. 문보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잤다. 고개를 끼고 넘어오는데 기암 절벽이 1000길이나 되고 강물은 굽이 돌며 깊고 길은 험하고 다리는 위험하다. 만일 이 험한 곳을 눌러 지킨다면 10,000명의 군사라도 지나가지 못하겠다. 6월 5일 맑다. 아침에 초계 군수가 급히 달려왔다. 곧 그를 불러 이야기했다. 식사를 한 뒤에 중군 이 덕필도 달려왔으므로 옛 이야기를 했다. 조금 있으니 심준이 와서 보았다. 저녁에 이승서가 와서 파수병과 복병이 도피했던 일을 말했다.
6월 6일 말다. 모여곡 주인집의 이웃에 사는 윤감, 문익신이 와서 봤다. 주인집이 과부집이라 곧 다른 집으로 옮겼다. 6월 7일 말다. 원수 권율의 군관 박응사와 유흥등이 와서 봤다. 원수의 종사관 황여일이 사람을 보내어 문안함으로 곧 살해하는 답장을 보냈다. 6월 8일 말다. 오후에 원수 권율이 지내오므로 나는 곧 나가보고 원수와 함께 이야기했다. 1시간쯤 지나서 원수가 박성의 써올린 글의 초고를 보여주는데 박성이 원수의 처사가 허술한 데가 많다고 진술하니 원수가 스스로 편안하지가 않아 채찰사 이원익 앞으로 글을 올렸다 라고 했다. 저물어서 돌아왔다. 몸이 불편하여 저녁밥을 먹지 않았다. 6월 9일 궂은 비가 왔다. 저녁 나절에 정상명을 원수에게 보내어 문안했다. 6월 10일 말다. 원수의 종사관이 삼척사람 홍연애를 보내어 문안하면서 좀 늦게 와서 보겠다고 한다. 홍연애는 홍견의 삼촌 조카이다. 어려서 중마고우 서철이 합천 땅에 사는데 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봤다. 저녁에 원수의 종사관 황여일이 와서 보고 산성에 험고한 요새를 쌓지 않은 데 대한 한탄스러움과 당면한 토벌, 방비에 관해 허술한 것 등을 말했다. 6월 11일 말다. 명나라 차관 경략 군문 이문경이 와서 봄으로 부채를 선물로 보냈다. 어저녁에 종사관과 이야기할 때 변흥백의 종이 집안 편지를 가지고 와서 전함으로 어머니의 영연이 평안한 줄은 알겠으나 쓰라린 회포를 어찌 다 말하랴. 다만 변흥백이 나를 만나볼 일로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청도로 갔다고 하니 참으로 한이 된다. 변흥백에게 편지를 써 보냈다. 아들 열이 토사로 밤새도록 신음했다. 6월 12일 말다. 종경과 종인을 한산도 진으로 보냈다. 전라 우수사 이억기, 충청수사 최호, 경상수사 배설, 가리포첨사 이응표, 녹도만호 송여정, 여도만호 김인영, 사도첨사 황세득, 동지 배흥립, 조방장 김완, 거제현령 안리, 영등포 만호 조계종, 남해현감 박대남, 하동현감 신진, 순천부사 우지적에게 편지를 했다. 느지막이 승장 처영이 와서 보고 부채와 미투리를 바치므로
물건으로서 갚아 보냈다. 낮에 중군장 이덕필이 군사를 거느리고 적에게 갔다고 했다. 어떤 일인지 몰랐는데 원수 권율에게 가보니 우 병사 김응서의 보고에 부산의 적은 창원 등지로 떠나려 하고 서생포의 적은 경주로 진을 옮긴다 라고 했다. 복병군을 보내어 길을 막고 적에게 위세를 뽐내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6월 14일 흐리되 비는 오지 않았다. 이른 아침에 이 희남이 들어와서 아산의 어머니 영영과 위아래 사람들이 두루두루 무사하다 라고 한다. 쓰리고 그리운 마음을 어이 다 말하랴. 아침밥을 먹은 뒤에 이 희남이 편지를 가지고 우병사 김응서에게 갔다. 6월 15일 말다. 오늘은 보름인데 군중에 있어 어머니 영전에 잔을 올려 곡하지 못하니 그리운 마음을 어이 다 말하랴. 원수의 종사관 황여일이 군관을 보내어 원수가 신성으로 가려고 한다 라고 전한다. 나도 뒤를 따라가서 큰 냇가에 이르러 혹시 다른 계획이 있을까 염려되어 냇가에 앉은 채로 정상명을 보내어 병이라고 아뢰게 하고서 그대로 돌아왔다. 6월 16일 말다. 아들 열과 이 원용을 불러 책을 만들어 변시 족보를 쓰게 했다. 이 희남이 편지를 보냈는데 병마사가 보내주지 않는다 라고 한다. 아들 열은 정상명과 함께 큰 내로 가서 전말을 싣고 왔다. 변 광조가 와서 봤다. 6월 17일 흐리되 비는 오지 않았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원수 권율에게로 가니 원균의 정직하지 못한 것을 많이 말했다. 또 비변사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이는데 원균의 장계에 수군과 육군이 함께 나가서 먼저 안골포의 적을 무찌른 연후에 수군이 부산 등지로 진군하겠다 라고 하니 안골포의 적을 먼저 칠 수 없겠는가 하였다. 또 원수의 장계에서 통제사 원균이 전진하려고는 아니하고 오직 안골포만 먼저 쳐야 한다 라고 하여 수군의 여러 장수들이 대개 딴 마음을 품고 있을 뿐더러 원균은 안으로 들어가 나가지 않으니 절대로 여러 장수들과 대책을 합의하지 못할 것이라 이를 망쳐버릴 것이 뻔하다는 것이었다. 원수에게 이 희남과 변존서, 윤선각 등에게 공문을 띄워 독촉하여 오게 했다. 올 때에 종사관 황여일을 만나 1시간이 넘게 이야기하다가 임시로 사는 집으로 돌아와 이 희남의 종을 의령산성으로 보내고 청도에는 파발로 공문을 보냈다. 6월 18일 흐리되 비는 오지 않았다.
종사관 황여일이 종을 보내어 문안했다. 명나라 사람 섭성이 초기에서 와서 말하기를 명나라 사람 주얼룡이 일찍이 일본에 사로잡혔다가 이번에야 비로소 나왔는데 적병 10만 명이 벌써 대마도에 이르렀을 것이며 소소행장은 의령을 거쳐 곧장 전라도를 침범할 것이요 가등청정은 경주 대구 둥지로 옮겨 안동으로 갈 것이다 라고 했다. 저녁 무렵에 원수가 사천에 갈 일이 있다 라고 알려왔다. 그래서 사복 정상명을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더니 수군에 관한 일 때문에 간다 하였다. 6월 19일 새벽에 원수가 진으로 가니 원수와 종사관 황여일이 공문을 보고 있었다. 원수는 원균에 관한 일을 내게 말하는데 통제사 원균의 하는 일이 말이 아니다. 안골포와 가덕도의 적을 모조리 무찌른 뒤에 수군이 나아가 토벌해야 한다 라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소? 질질 끌고 나아가지 않으려는 뜻이다. 그래서 내가 사천으로 가서 독촉하겠다 라고 했다. 나는 조정에서 내려온 유지를 보니 안골포의 적은 가벼이 들어가 칠 것이 못된다 라고 하였다. 오정 때 우수영 관리 변덕장과 늙어 제대한 변경환과 나이 18빈 변경남이 와서 봤다. 진사 이신길의 아들인 진사 이일장도 왔다. 6월 20일 종일 비가 왔다. 서철, 윤감, 문익신, 문포, 변유 등이 와서 봤다. 6월 21일 비가 오락가락했다. 영덕 현령 배진경이 와서 보고 좌도의 일을 많이 전했다. 종사관 황여일이 문안을 보냈다. 저녁에 변존서 윤선각이 들어와서 밤까지 이야기했다. 6월 22일 비가 오락가락했다. 아침에 초계 군수가 연포 묵을 마련하여 와서 권하기는 했지만 오만한 빛이 많이 있었다. 저녁 나절에 이 희남이 들어왔다. 이 선손이 와서 봤다. 6월 23일 비가 왔다. 아침에 불화살을 다시 다듬었다. 저녁 나절에 우병마사 김응서에게 편지를 보내고 겸하여 크고 작은 환도를 보냈다. 나 굉의 아들 나 재흥이 그 아버지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봤다. 또 쪼들리는데도 노자까지 보내어 주니 미안스럽다. 6월 24일 새벽에 안개가 사방에 자욱했다. 무밭을 갈고 시부침하는 일의 감독관으로 이월령,
이희남, 정상명, 문임수 등을 정하여 보냈다. 생원 안극가가 와서 보고 시국 이야기를 했다. 합천 군수가 조언형을 보내어 안부를 물었다. 6월 25일 맑다. 다시 무씨를 부침하도록 명령했다. 종사관 황여일이 와서 보고 군사를 토론했다. 저녁에 종경이 한산도에서 돌아왔다. 보성 군수 안홍국이 적탄에 맞아 죽었다고 들었다. 놀라워 슬픔을 이길 수가 없다. 한 놈의 적도 잡지 못하고 먼저 두 장수를 잃었으니 통탄할 일이다. 원수가 오늘 내일 진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6월 26일 맑다. 중군장 이덕필과 변홍달, 심준 등이 와서 봤다. 아산종 평세가 돌아와서 어머니 영연히 평안하고 집집이 위아래 사람들이 다 평안하다고 하며 장산날은 7월 27일이나 8월 4일 중에서 잡는다고 한다. 그리운 생각에 슬픈 정회를 어찌 다 말하랴. 우병마사 김응서가 채철사 이원익에게 아산의 이방과 청주의 이희남이 복병하기 싫어서 원수 권율의 진영 곁으로 피해 있다 라고 말하여 채철사가 원수에게 공문을 보내니 원수는 무척 성내어 공문을 다시 작성하여 보냈다. 6월 27일 맑다. 어응린 박진삼이 와서 봤다. 이희남과 이방이 채찰사의 행차가 도착하는 곳으로 갔다. 6월 28일 맑다. 황해도 백천에 사는 별장 조신옥 홍대방이 와서 봤다. 촉의 아전의 편지에 원수가 내일 남원으로 간다 라고 하였다. 6월 29일 맑다. 이희남, 이방 등이 돌아왔다. 중군장 이덕필이 와서 유격 심유경을 잡아가는데 총병관 양원이 삼가에 이르러 꽁꽁 묶어 보내더라고 전했다. 6월 30일 맑다. 흥양의 신여량, 신재훈 등이 와서 봤다.